옆에 새로운 분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원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 MBTI 분석 영상 계속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F랑 T 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제가 ESTJ고 여기는 채원쌤이 ENFP예요. 그래서 저는 T의 입장에서 F의 입장에서 저희 유튜브 팀에서 준비한 질문들이 있대요.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같이 찍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애인이 자기야,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지금은. 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구나 싶은데. 끝이에요? 네. 진짜요? 그거밖에 음. 생각이 안 든다고요? 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좋아. 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되게 굉장히 서운해져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자기야, 네가 너무 좋아. 앞으로도 계속 너무 좋을 거고 영원히 좋아. 영원히 안 좋으면 어떡해? 우선 지금은 그런 말이 듣고 싶다라는 거죠. 아, 지금은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이 아니어야 되죠.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감정은 변하니까 자꾸. 미래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서로 보장할 순 없잖아. 채원쌤이랑 나랑 사귄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처음엔 되게 잘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변했어요. 그러면 채원쌤은 그대로 사랑해주면서 잘 할 수 없을 수 있잖아. 서운하니까. 똑같이 잘해줄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사귀다 보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아니라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사실적으로 논문 쓰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우선 그때는 그런 말이 듣고 싶다. 이런 게 F의 입장일 겁니다. 저는 빈말은 못하겠어요. 두 번째. 애인에게 하소연을 했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시나요?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 우선 하소연을 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위로와 그에 맞는 조언이라던가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사람 편을 좀 많이 들어줄 것 같아요, 저는. 너체가 딱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너체를 쓰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공감을 해줄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하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으면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게 맞기는 하죠. 다만 감정만 읽어준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해결을 못하는 것 같다. 하소연만 그냥 들어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해결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언도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조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너 톡을 쓰되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 같네요. 공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은 일이 잘못 꼬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상사에 험담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그래 네가 속상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결국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가 그런 상황이면 속상할 것 같다. 그 상사분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상대도 들을 만할 수 있잖아요. 적절하게 잘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갈게요. 자기야,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두 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편이세요? 나라쌤이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나라쌤 말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으로 해서 살찐 예를 거 들어서. 같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살찐 거 같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고 정석적인 게 있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해왔던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살이 조금 쪘어도 예쁘다고 얘기해줄 것 같아요. 볼살도 귀엽고 뱃살도 너무 귀엽다. 그럼 만약에 상대가 그래서 결국 내가 살쪘다는 거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 좀 쪘어도 예쁘다. 근데 이제 이렇게는 얘기할 것 같아요. 음. 살 조금 더 빼면 더 예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안 예쁘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지금도 거야? 이쁜데 빼면 더 예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빼라는 거네. 빼라는 소리 안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싸우자는 거 답정너인 아니죠? 분들 있잖아. 채원쌤 괴롭혀요. 네 번째 질문 갈게요. 애인이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해줘야 되는 거네. 일단은 열심히 해줬으니까 먹긴 할 건데 맛있다라는 말도 할 건데 문제는 제가 감정을 잘 못 감춰요. 맛있다고 말을 해도 알 것 같아요. 아 얘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구나 이걸 알 것 같고 왜냐하면 전 진짜 맛있을 때는 반응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표정은 일단 못 숨겨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위해서 만들어준 그 마음을 되게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조금 짜긴 짜다, 음. 아니면 좀 너무 달다, 아니면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하면 상추쌈을 더 싸든 밥을 더 얹어서 먹든 수습을 해가면서 먹을 것 같고, 감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너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만들어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상대 멘탈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탈이 너무 약해 보이면 상처를 받으면 안 될 테니까 맛있는 척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 멘탈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본인 요리 실력을 알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결국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맛이 되게 맞아, 중요하잖아요. 맞아.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우리가 하는 건데, 연인이 결국 맛없는 걸 맛있는 척 하면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 성향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두 이별 제외 상담을 하시잖아요. 공감을 해줘야 상담이 될 것 같긴 한데 일일이 공감해주면 오히려 상담사라는 직업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감정이입은 상담할 때 평소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공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가 감정 조절을 좀 하죠. 그러면서 객관화시켜서 좀 보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일부러 더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절하게 감정 공감도 좀 해주면서 보듬어 주기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공감을 하면서 팩트는 꽂는다. 이런 그렇죠. 필요한 말들은 꼭 해야 되고, 상대방 분들 마찬가지고 내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꼭 들어야 할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될 말들은 하기도 해요. 채원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 게, 내담자분들의 감정을 공감을 물론 해줘야 되고, 한편으로 이분들이 공감만 원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잘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공감을 안 하고서는 사실은 이분들 상황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담자분에 대한 공감도 중요한데, 내담자분의 상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제대로 돼야 이 사람 입장에선 이랬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선 이런 행동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한쪽 상황에 깊게 하면 안 되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공감을 정확히 필요한 만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담자분들을 하루에 보통, 채원쌤 같은 경우는 한 4-5분 보나요? 만약에 첫 번째 내담자한테 너무 공감을 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내가 공감해줄 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한 절반 정도 공감을 해주고, 내 나머지 절반으로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상담이라는 건 사실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F랑 T 차이라고 하면은 좀 평소에는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이냐라는 쪽의 질문이 훨씬 잘 맞을 맞아요. 것 같은데, 뭐 슬픈 영화를 봤다. 그러면은 좀 어때요? 되게 슬퍼하고 많이 울어요. 어떻게 많이 울어요? 주인공이 되죠. 이입을 해서 음. 확실하게 보는 거고, 그래서 슬픈 영화를 많이 잘 안 보려고 해요. 엄청 거기에 공감을 좀 많이 하고 거의 빠져가지고 보기 때문에. T적 성향은 어때요? T라고 해도 사람마다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은 게, 저는 ESTJ고 남편이 ENTJ예요. 둘 다 T잖아요. 슬픈 장면을 보잖아요. 남편은 울고 저는 안 울거든요. 남편 같은 경우가 애착 유형상으로는 불안형이고, 저는 이제 공포 회피형인데, 그래서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남편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감수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라쌤이 운다는 게 저는 회사에서는 우시는구나. 대표니까. 그리고 애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음으로 두 분은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외적 말고 내적 이상형? 이상형에서 외모만 빼라 라는 거죠. 저는 되게 사랑꾼들 있잖아요. 애처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차인표, 신혜라 이런 부부들 있잖아요. 최수종이나 하이라 이런 부부들 보면은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되게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이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껴지고, 부인들을 보면은 지혜롭고 현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인이 또 되고 싶고, 그런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신뢰나 존중과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를 봐도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들이라던가 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부모님이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저는 보는 거 사실 되게 많은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저는 재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젊을 때 만나더라도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가치가 있으려면은 우선 좀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서로한테 좀 유익하다든지 재밌다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갇히는 게 즐거우면은 이 시간에 뭘 하든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재미있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사람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재미가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저랑 있을 때 제가 되게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제가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맞아. 이성으로 보는 것 플러스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려면 또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 두 가지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역시 연애 대상을 보실 때 기준이 다 있으시네요. 7번째, 개인적으로 ENFP랑 ESTJ의 호감을 사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ESTJ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본인 영역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고 있을 것? 왜냐하면 그 정도가 돼야 ESTJ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고 지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거나 존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NFP는 상상력이 많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어린애처럼 이것저것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그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다 받아주고 아이디어를 더 열어줄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되게 괜찮다 이러면서 공감도 해주고, 그렇게 칭찬과 인정도 많이 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인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꾸고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취업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데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유튜브만 보고 있거나 여기 있으면 바로 나가서 놀거나 그러고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구했다면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면 해줄 것 같고, 아니면은 굳이 참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일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사람이 너무 하고 싶은데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안 상하게끔 하면서 그 선에서 해야 될 말들은 그래도 해주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더 공감해 줄 것 같아요. F랑 T 차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셨어요? 얘기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이거 좀 걱정되는데 하는 부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F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채원쌤이랑 같이 비교돼서 나오니까 제가 덜 따뜻한 사람처럼 아니에요. 보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이성적이고 딱딱 아닌 건 아니고 쓸데없는 소모 같은 걸 안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거기에 나도 또 상처를 받거나 하지 말고 성향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선생님들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